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2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끝날지 아니면은 28일 결선 투표까지 갈지는 내일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할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2위, 3위 이 후보, 4위 그 후보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2위, 3위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둘 중에 한 사람이 할 텐데 일단 이 친윤, 그러니까 친윤 반한의 그 책임당원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원희룡, 나경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를 해서 내일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28일 날 한 번 더 결선을 치를 것인가. 결선을 치르면은 지금 구도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 3, 4위 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돼서 이 집권여당을 이끌 것인지 일단 내일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는데 일단 뭐 투표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4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책임당원 투표율이죠. 이 김기현 대표가 들었었던 작년 전당대회보다는 7%포인트가 투표율이 적다, 낮아졌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자해극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무성했던 그런 것 때문에 책임당원들이 좀 실정을 느낀 책임당원들이 생겼다.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또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이 선거가 바람 선거가 되면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직 선거가 되면은 투표율이 낮죠. 조직이 좀 동원이 돼서 들어가고 다른 바람은 불지 않으면은 이 조직 선거가 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그러면은 한 작년보다 7% 낮아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직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조직력에서 강한 친윤계 이 반한계 이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번 그 당 대표 경선 한 3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3가지 변곡점을 그 분수령을 해서 어떻게 이 판세가 흔들렸는지 그걸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와 제가 분석한 것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대한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만 하면은 무조건 당대표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나와야지 이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재명과 조국 또 문재인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지키기 위해서라도 2조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동훈이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에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변곡점이 원희룡의 등장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윤심 그러니까 용산에 다녀와서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배신의 정치, 배신자론을 들고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에게 프레임을 씌웠던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서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죠. 나경원 후보도 약간 그보다는 수위는 떨어지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시점에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이 한동훈 후보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야당을 만드는 게 낫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고 등장을 하니까는 한번 출렁였습니다. 출렁여서 의대한이 약간 흔들거렸는데 원희룡 후보 쪽이 그때 결정적인 저는 패착을 하나 뒀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배신자론, 배신의 정치 이걸 더 강조하다 보니까 댓글팀 운영이라는 게 나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그 장해찬 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 조성,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약간 이 책임당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이런 쪽에서 우려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먹잇감을 투척을 하는구나. 안 그래도 이재명이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니까 탄핵으로 몰고 가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고 하는데 탄핵 거리가 없던 차에 이것을 막 투척을 해주는구나. 진위도 불분명한 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역풍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등판을 해서 초기에는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많은 좀 지지세를 확보해 나갔지만은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댓글팀 이런 것을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펼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풍을 맞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의대한 분위기로 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원희룡이 실점을 했죠. 그런데 다시 대세론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원희룡이 실점을 하면서 자, 또 한 번 세 번째 변곡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원희룡이 등장이고 두 번째 변곡점은 이 댓글팀, 여론조성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역풍을 맞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곡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한동훈의 실점입니다. 뭐냐면은 TV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 패스트트랙 당사자들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내가 법무부 장관 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들어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죠. 나경원 후보가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들어주지 않았다. 이까지 됐죠. 그런데 그때 한동훈 후보가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개인적인 부탁,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 7번이나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억울해서 나중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시 현역 의원, 지금은 현역 의원 6명 남았는데 23명, 그리고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 한교안 대표까지 24명이 기소가 되고, 민주당에서도 현역 의원 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8명, 그리고 또 보좌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는데 거기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혼자만 공소를 취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나중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봐도 정황상 봐도 나경원 후보가 전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되어 있는 전체를 공천 취소로 해서 일종의 마무리를 짓자. 지금 5년 동안 1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게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적인 걸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실점을 했고 또 실제로 이 한교안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교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폭로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역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불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에 잡히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투표권을 행사한 책임당원들은 더 이 어떤 동지의식, 연대감 이런 것이 강하죠. 그런데 이 공소취소권을 가지고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협공을 하면서 연대감이 없다, 동지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다시 세 번째 변곡점에서 실점을 많이 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세론, 의대한 이것은 지금 많이 흔들려 있지 않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1차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위가 될 것은 뭐 분명합니다. 반 한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이제 과반을 할 것이냐. 과반수 득표를 하면 50% 이상 득표를 하면은 바로 당대표가 내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의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했을 때는 그때 이 한동훈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 같은 것도 세워나왔지만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뭐 60%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뭐 그런 것은 물론 뭐 어떤 그 표본 설정 같은 데서 그 정교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1차에서 당대표가 되는 거죠. 다만 그 이후에 이 공소 취소 파동이 일어나서 상당수 까먹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영남일보 그 정치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은 뭐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영남 쪽에 이 기자들이나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기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전 같으면은 공소 취소 이 파동이 없었으면은 한동훈 내일 당대표가 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 1차에서 당대표가 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가는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자, 그 정도로 봅니다. 그전에는 한 80% 이상 1차에서 끝나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한 50% 정도로 내려갔다. 자, 그래서 내일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반이 안 되면은 28일 날 다시 이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책임당원 80%,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가 들어가죠. 그 사이에 2, 3, 4위 후보들이 이 하나로 지지선언을 할 겁니다. 2위 후보에게. 나경원일지 한동훈일지, 한동훈일지 나경원일지, 그 부분도 지금 그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뭐냐면은 화요일 날 내일 그 1차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고 하면은 모레 하루를 쉬고 수요일 하루를 쉬고 목요일 날 양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명이 같이 TV 토론했는데 양자가 1, 2위 후보가 TV 토론하죠. 거기서 저는 성패가 갈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쭉 지켜보면서 또 뭐 자료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뭐 또 제 분석을 보태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